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팟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파티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예, 윤 기자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맥북을 네, 제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예, 영상 편집 공부를 하려고 맥북을 샀습니다. 입양해 오셨어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맥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넘어오셨군요. 네, 뭐 광고는 아니지만 위메프에서 애플 브랜드 샵을 열어서 아, 그래요? 네,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애플 상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3월 7일까지 위메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슨 광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뭐 맥북 같은 경우 2015년형, 2014년형도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네. 일반 노트북보다 오래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아빠가 들려주는 쉬운 경제 이야기, 네. 알경을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 희소성에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거품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껌이 하나에 5억 이상 갈 때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아시죠? 아, 네, 압니다. 예, 이 영감은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네. 이 알렉스 퍼거슨 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씹다 버린 껌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우와, 예. 대단합니다. 제가 메이저리그의 어떤 스타 선수가 씹던 껌이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팔렸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퍼거슨 감독이 지금 씹은 껌이 이게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 감독님은 껌을 씹고 바로 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껌을 씹고 항상 이렇게 모아두어야겠네요. 예. 그 최고 그 희소성은 그 옛날 그 성인들 있잖아요. 그 하나에 보면 그냥 사람의 보통 이 손인데 카톨릭 성인으로 그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사람의 뼈나 손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성물로 돼가지고 귀한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희소성이 보면은 이게 스토리와 그다음에 때와 장소가 잘 맞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값어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희소성의 힘은 인간의 욕망과 망상에 따라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가치가 붙으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해요. 퍼거슨 영감님의 껌처럼요. 이 욕망은 돈을 더 갖고 싶다는 욕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이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런 욕망이 시공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과거 많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지금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전에 그 튤립 버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부동산 거품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 네, 맞아요. 물론 지금도 올라가 있긴 해요.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그 경제사의 고전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덜란드 버블, 그러니까 튤립 버블 이야기인데요. 1600년대에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그때 그 네덜란드가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뭐 그 전까지는 스페인 식민지에다가 유럽 세계 꼬꼬마였던 네덜란드의 전성기였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때도 바다를 통한 무역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항해 시대라고 해도 뭐 수개월간 구리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크다가 모험이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모험이죠. 그렇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때도 통했죠. 네. 일단 배가 들어오면 선주는 큰 돈을 벌어요. 네덜란드에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보험도 생기고 주식회사 생기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금의 금융의 기반이 많이 그쵸. 생겼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생각이 약간 바뀌긴 해요. 벼락부자 되신 분들 특히 보면은 뭔가 자기가 교양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뭔가 내보이고 싶기도 하고 과거에 나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보이고 싶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거고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왕이나 귀족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옷을 입거나 그들이 사는 보석을 잔뜩 사들이는 거죠. 그때 관점으로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때 그 유럽인들을 매혹시켰던 게 튤립입니다. 튤립은 지금 봐도 예뻐요. 튤립은 예뻐요. 이 튤립은 오스만 투르크에서 교배해서 성공하면서 더 예뻐졌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건넌 20면 꽃을 키우면서 자랑하는 상류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인싸 필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 싶네요. 예.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도 사고 싶어.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튤립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 즈음 튤립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유산으로 받은 튤립 유군을 팔아 부자가 된 고아에게까지 돌았죠.
튤립 투자 열풍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튤립6은 하나를 농장 하나 바꿀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예, 얼마 전 비트코인가 뺨칠 정도긴 하죠. 네, 그때 당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튤립 맞아요. 버블을 얘기를 했었어요. 2009년 50원 하던 비트코인 한 개가 2017년 2,500만 건까지 갔잖아요. 그때 진짜 딱 1,000원어치만 샀어도. 저는 아직도 상상을 해요. 네. 만약 2009년도에 돌아간다면 뭐랄까. 네. 당연히 비트코인 산다. 아니 비트코인 캔다. 네, 몰랐죠 그때는 음. 그래도. 그런데 이 튤립은 뭐냐면은 유근에서 어떤 색깔의 꽃이 나올지 모른대요. 아, 그런가요? 복불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아주 어여쁜 그 튤립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좀 칙칙한 색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잘 모른대요. 그쵸. 뭐 아니면은 아예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투기 상품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지금 정서로 따지면 꽃 하나에 뭐 농장을 바꿔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퍼슨 감독이 10단 껌 하나로 집을 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쵸. 예. 근데 그 대상이 뭐 튤립에서 이제 뭐 부동산, 암호화폐, 기업 주식 그다음에 뭐 정부 채권 등으로 바뀌어 왔을 뿐이지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기술과 그다음 과학기술 발전했지만은 금융은 제자리를 계속 맴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간의 탐욕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 양념을 뿌려 가지고 하나의 맛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게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 인간의 탐욕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쵸. 시장에 돈이 좀 넘쳐요. 거품이 생기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생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져야 돼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뭐 현금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구불 예금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그렇죠. 돈. 예. 네. 지갑에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들은 어디론가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표현이 이때쯤 되면 하나 둘씩 들리긴 합니다. 이들은 뭔가 돈이 될 듯한 자산에 투자를 해요.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전통적인 투자가 될 거고 최근에는 대체 투자를 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갖가지에 또 투자를 하죠 또. 네. 예. 또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또 누군가가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 그럴싸한 이야기가 붙게 됩니다. 뭐 네덜란드 튤립 버블 때 부자가 된 고아 스토리처럼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나도 살래 하니까 가격 더 올라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사신 분들 돈을 버셨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그쵸. 때고. 꼭지를 잡으신 분은 많이 좀 힘들어 하셨고 예. 예. 이때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빚을 내 투자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이들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가져오는 거죠. 네. 가격 거품은 정점에 치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무한정 오르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에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되면 가격은 떨어져요. 값비싸게 그 자산을 산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서둘러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공포에 휩싸이죠. 그러면은 거품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폭락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뭐 일본 뭐 버블 경제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그렇고 최근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부동산 거품 우려하는 것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트럼프 형님이 계속 지금 펌프질 하고 있죠 지금. 자기 네. 임기 내에는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한편 그것도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폭락이라는 그 전례가 다시 반복될까봐 그런 두려움이긴 한데 과오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고 제한 유한하기 때문이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크기 때문이죠. 저도 돈 벌고 싶어요. 그쵸. 저도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거품 혹은 버블은 경제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생활 하다 보면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적당한 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적당한 거품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익이 생겨야 투자를 하고 이자가 생겨야 저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나치게 가격이 가열되어 올라가는 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항상 역대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 경제는 무한정 성장하지 않아요. 네. 경제가 성장하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가라앉는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근데 또 거품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닷컴 버블 때처럼 이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버블이라는 게 자체가 그 투자금을 끌어모아주는 이런 하나의 유도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기업, 그렇지 못한 기업이 또 선별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경기 순환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버블 형성, 버블 붕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그걸 때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는 그 격차를 줄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보면은 버블 형성기 때는 이 정점에 올라서 떨어질 대비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락기를 겪고 있을 때는 이제 그 돌아올 호황기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저 윤 기자랑 저희랑 같이 하면 될 거고. 네, 저와 함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예.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면서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부족하다 아니면 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다음 번 얘기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